미국 최고 투자가인 워렌 버펫의 자산은 1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투자의 규제도 어렸을 때 독서광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워렌 버핏이 어렸을 때 하루 8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읽었고 현재도 깨어있는 시간 중 절반 이상이 앉아서 책 읽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는 독서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책과 신문 속에 부가 있다.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은 없다. 때로는 지루하고 재미없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콤하다. 오늘 하루도 문학소년단과 함께 귀로 듣는 독서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문학소년단 17화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네, 지난주에 챈들러 씨가 감기에 걸렸는데 이제 괜찮으신가요? 싹 나았어요. 아예 감기라기보다는 그 전날에 하루 좀 춥게 잤어. 아, 그래서 약간 몸살기. 반팔 입고 자가지고 아침에 괜히 좀 띵띵해서 그날 좀 춥더라고요. 네. 사람 몸이 이렇게나 가볍습니다. 또 요즘 일교차가 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들 좀 몸 건강히 옷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콘텐츠죠. 오늘 책 대신에 저희가 5월 달을 맞아서 한번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오늘의 작품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영화 시네마 천국, 시네마 파라디소. 이탈리아어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네. 왠지 시네마 파라디소. 네, 파라디소. 파라디소. 네. 있어. 네. 우리 오늘 업됐죠? 책 안 읽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신났죠. 다들. 네. 그렇고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작품입니다.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서부터 살펴보죠. 1956년 5월 27일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게 88년 작품이니까 자그마치 32살에 이 작품을 만든 거예요. 참, 영화사에 길이 남을 그러네요. 뭔가 고전 오브 고전인 느낌인데 네. 생각보다 젊은 감독이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젊은 나이에 만들었으니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네. 지금 토르나토레 감독의 최근작이 2018년 24프레임, 25프레임 뭔지 모르겠는데 예술 영화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28년 지금도 뭐 작년이지만 왕성히 네. 활동하고 현역 있는 감독이네요. 감독이다. 네. 이런 사람이 이렇게나 큰 족적을 남긴 거죠. 제가 이탈리아 친구한테 제가 처음 물어봤어요. 이탈리아 영화를 처음 봐서 이 주세페 아. 토르나토레가 유명하냐. 메신저로. 네네. 네네. 그때 하는 말이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은 저희 초등학교 때 다 사운드 오브 뮤직 보잖아요. 네. 약간 그런 걸로 시네마 천국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 약간 근데 그냥 그게 심지어 기본. 국산 영화죠. 네. 어딘가에서 이게 국산 영화입니다. 네. 아무튼 이분 책도 냈습니다. 베스트 오퍼라는 2013년 자신이 감독과 각본을 맡은 영화가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제목 베스트 오퍼를 소설로 이제 옮겨놓은 건데 무슨 내용이냐면 뭐 그냥 중요하진 않지만 60대 경매사 버질 올드만을 통해서 이제 위조품과 진품을 통해서 거짓과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본다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1998년에 영화 감독으로는 최초로 이탈리아 최고의 권위인 이탈리아 공화국 기사의 칭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약간 뭐 자귀 같은 그런 건가요? 거죠. 네. 그러면 이분이 이 대단한 영화 하나 남기고 사라진 분이냐? 물론 활동은 하고 계시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다들 들어봤을 법한 1998년에 피아니스트의 전설 팀 로스가 주연을 맡았고 프루이트 테일러 빈스 다 어디 저기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에요. 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유명하죠. 1970년대 초에 실제로 본인이 극장에서 영상기사로 일을 했고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극장 문이 닫잖아요. 네. 그걸 보고 되게 아쉬워했대요. 그러면서 쓰게 된 시나리오가 바로 시네마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네마 천국 어떤 영화냐? 뭔가 이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탈리아 영화 같잖아요. 네. 치면은 가끔 프랑스가 먼저 나와요. 프랑스 이탈리아 합작 영화다. 오. 이게 감독이 이탈리아 감독이고 내용도 시칠리아섬 배경에 전형적인 딱 이탈리아 영화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배급 문제인지 뭐 제작 문제인지 프랑스와 합작 제작이 되었다. 약간 그런 거 뭐 미북, 북미 뭐 이런 어감 차이인가요? 그런 거 봐요. 네. 국내에서는 1990년 7월 7일에 개봉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극장판, 감독판 이렇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오리지널 편집본 155분, 인터내셔널 버전 122분, 그 다음에 2002년에 다시 나온 디렉티스 컷
이게 감독판이죠. 네. 174분. 그래서 보니까 극장판이 122분, 인터내셔널 버전이고요. 그다음에 디렉터스 컷 174분, 감독판 이 두 개를 오늘 우리가 본 거죠. 네. 오리지널 편집본은 요 사이에 어딘가 음. 덜 드러낸 것도 있는 그런 느낌인가 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냐? 1980년대 이제 영화 감독 살바토레 드 비토라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창조해 놓고 이 사람이 자기의 어린 시절이었던 초등학교 아마 저학년 같죠? 네. 1940년대 시칠리아 섬이 배경입니다. 촬영은 어디서 했느냐? 실제로 시칠리아 팔라초 아드리아노라는 곳이 있고 네. 또 시칠리아의 체팔루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촬영을 했고요. 영화 속에는 이제 이렇게 표지판으로 지안 칼도라는 지명이 나와서 찾아보니까 이거는 허구적인 장소 이름이라고 하고 실제로 어디를 그려내고 싶었냐 영화 속에서 그거는 마게리아라는 곳이 팔라초 아드리아노에서 이렇게 조금만 더 해안선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면 있더라고요. 실제 그 공간을 쓰지는 않았고 다른 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그 바게리아를 추억하면서 만든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저는 뭐 스포일러가 있는 영화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네. 모르고 저는 마지막을 보라. 그러면 감동이 2배가 된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근데 아쉽게도 워낙 유명한 OST니까 그냥 유튜브로 이제 음악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유튜브에다가 시네마 천국 뭐 러브 팀 혹은 영어로 그냥 시네마 파라디소 러브 팀 뭐 OST 이렇게 치면은 하필 그 팀 그 장면. 네. 이 곡이 가장 치명적으로 사용된 곳이 그 마지막 거기 때문에 그게 나와버려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 감동을 느끼시고 싶은 분이라면 유튜브로 듣지 마시고 아니면 유튜브로 보더라도 이 영화 장면이 이렇게 썸네일에 걸려 있다 바로 빼고 그냥 뭐 이상한 배경이 이렇게 네.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음악만 나오는 네. 거 그걸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이걸 읽어. 마라. 네, 이렇게 시네마 천국에 대해서 간단히 들어봤는데요. 그럼 오늘 이 영화를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오늘 봐야 한다는 어떤 분이신가요? 너무도 뻔하게 챈들러예요. 보지 말아야 한다의 로맨스 정의입니다. 네, 먼저 봐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비주얼 잔치입니다. 말씀드렸던 우리의 주인공 이 토토라는 사람이 이제 어릴 때 이름이고 어릴 때 보니까 왜 이름이 토토였냐? 아까 말씀드렸던 살바토레 드 비토 마지막에 토잖아요. 네. 우리 뭐 마지막 우리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네. 뭐 마지막이 현으로 끝나면 우리 현이 뭐 이러는 네. 것처럼 여기도 토토 이러나 봅니다. 아무튼 이 살바토레가 처음에 이제 한 50살 50대, 네, 50대 정도로 정도 보이죠. 네. 네. 미중년이에요. 엄청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이렇게 잘생겼을 수가 없어. 진짜 그 깜짝 놀라요. 킹스맨의 그분 닮지 않았나요? 킹스맨의 콜린 퍼스? 아무튼 그분 닮아가지고 네, 너무 콜린 잘생겨가지고. 퍼스인데 뭔가 좀 더 화려하게 생긴 콜린 퍼스죠. 아무튼 그래서 무슨 영화 배우인가 착각할 수 있겠지만 영화 감독으로 성공하신 분인데 아무튼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생겼어요. 네. 이런 미중년을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토토가 이제 자라나서 이제 청년기 때 첫사랑에 빠집니다. 첫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사랑에 네. 빠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비극적인 헤어짐? 하필 또 여기 또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하는 게 군대. 진짠가 봐요. 군대 때문에 네. 또 물론 군대 이전에 여러 뭐 집안의 반대 이런 게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사랑했던 아마도 20대 초반에 20살 때 막 그렇게 불같이 사랑했던 연인 너무 예뻐요. 엘레이나. 네. 엘레이나. 엘레나. 엘레나 네. 너무 예쁩니다. 네. 봐야 돼요. 네. 보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 보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지만 굳이 흠을 잡아보자면 아까도 저희가 설명드렸지만 이 길이가 상당합니다. 저희가 디렉터스 컷을 보면은 거의 뭐 3시간 분량인데 이 핵심 내용은 사실 얼마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좀 잔잔한 호수 같은 영화라서 이 보다 보면 자칫 집중력을 잃고 졸거나 좀 지루한 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흔한 전투씬 없어요. 네 없고 이러니까 총은 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군대 가가지고 네. 총은 쏘더라고요. 그 요즘에 뭐 어벤져스 네. 보면은 그게 중간중간에 길이가 길더라도 전투씬이 있으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버텼는데 지루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봐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1980년대 영화다 보니까 좀 촌스러워요. 촌스럽고 되게 뭔가 연기도 좀 어색해요. 잘하는 연기보다는
옛날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을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오버해서 하는 연기. 나 지금 화난 연기 네.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약간 극연기. 네. 게다가 또 이탈리아 사람들이 손 동작 많이 하잖아요. 약간 이렇게 유부초밥. 뭐 네. 이러면서 그런 뭔가 좀 과장된 연기. 그 다음에 너무 좀 대놓고 촌스러워요. 뭐 전환도 뭔가 되게 요새 이렇게 편집해 놓으면 욕 먹어요. 욕 싸대기 먹어요. 한데 맞아요. 무슨 뭐 갑자기 뚝 끊어지고 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같은 개념은 없는 나쁘게 말하면 조잡한 연기와 이런 편집인데 그런 게 오히려 너무 대놓고 촌스러워서 진짜 고전을 내가 보는구나. 이 영화사에 길이 남아 막 보면은 영화 왠지 초창 물론 다 올칼라지만 왠지 막 초창기 영화 같아요. 영화사의 초창기 막 그런 느낌도 나고 우리가 촌스러울 거면 대놓고 촌스러워야 되잖아요. 네. 막 촌스러운데 어설프게 세련된 척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구린데 대놓고 촌스럽기 때문에 와 내가 지금 진짜 대작을 보고 있나 보다. 완전 고전 오브 고전을 보고 있나 보다. 괜히 더 뿌듯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막 단점으로 안 느껴지고 야 나 잘하고 있다. 너 지금 보는 눈이 있네.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촌스러움입니다. 네. 두 번째 보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OST로 유명한 영화인데 그 중에 그 메인 OST가 있거든요. 그게 네. 너무 러브 계속 씬. 반복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런닝맨에 보면 그 막 캐릭터마다 주제 음악이 있잖아요. 네, 뭐 이광수는 네, 뭐 이광수 불쌍한 네, 그런 음악 나오고 뭐 왕코는 이런 음악 나오고 거의 계속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아끼지 않고 틀죠. 네. 네. 걔 너무 자주 반복된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좋게 느끼는 것도 이거 세뇌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읽어야 할 마지막 이유입니다. 세뇌당하나 싶을 정도의 음악이지만 세뇌당해도 좋을 것 같은 음악이잖아요. 네. 그 음악에 이처럼 완벽하게 들어맞는 영상은 없지 않을까. 어쨌든 이 영화에서 나온 OST니까 어차피 노래는 걸작이니까 뮤비라고 한다면 이 노래와 가장 걸맞는 화면은 뭘까? 당연히 영화다. 노래만 들어도 좋지만 영화를 보고 어쨌든 우리는 이 노래를 계속 들을 거잖아요. 이 명곡을. 그럴 거라면 이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이 노래에 대한 더 애착이 생기고 더 감동적이고 들을 때마다 막 울컥울컥하고 그러니까 봐야 한다입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토토 어린 시절 토토가 이제 엄마한테 맞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맞거든요. 이게 사실 연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머리를 막 맞고 엄마한테 물론 뭐 맞을 짓을 하긴 했지만 토토가 아무튼 그런 장면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이게 아역 연기자와 이런 심리 치료가 병행됐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네. 일단 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억지죠. 네. 자, 노민 씨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봐도 극장판 말고 감독판을 봐라. 감독판을 봐라? 네. 저는 왠지 극장판을 봐라. 이 얘기 나중에 한번 네, 하죠. 일단 네. 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떻게 읽었나, 어떻게 보았나죠? 어떻게 보았나 얘기하기 전에 저희 아까 스포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막 무차별적으로 쏟아질 수 있으니까 진짜 제발 이 방송 안 들어도 좋아요. 딱 끊고 영화 막 구할 수 있잖아요. 네. 제발 보고 오시라. 그렇죠.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죠. 자, 노니 씨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먼저 저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제를 깔자면은 저는 1년에 영화를 5편도 안 봐요. 그런 영화에 대해 뭐야? 되게 무관심한 네. 사람의 입장에서 네. 영화를 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사실 시네마 천국이란 영화도 몰랐거든요. 이번 기회에 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보다 보니까 더 감동이 밀려왔어요. 특히 뭐 영화를 보면서 80년대는 이렇게 영화를 봤구나. 뭐 장면에는 담배 피는 장면 아니면 뭐 자위를 하는 장면도 네, 나오고 별걸 다 하죠. 네. 별걸 다 해요. 영화관에서. 이땐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아까 앞에서 계속 말했다시피 OST 언젠가 들어본 OST인데 이거 여기에서 나오네? 괜히 반가운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 자주 나와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좋더라고요. 이거 내가 이때 옛날에 들었었는데 이게 여기에 노래가 나오는구나.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Childhood and Manhood 그리고 Love Theme 이 두 곡은 꼭 들어보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극장판과 감독판 두 가지 버전을 모두 본 것도 이 영화가 처음인데요. 저는 또 아쉽게 극장판보다 감독판을 먼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장판이 너무 생략된 부분이 많아서 맞아요. 이거 정 두 가지를 보셔야 된다면 극장판을 먼저 보고 감독판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독판을 보고 감독판에서 몇 개를 잘라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굳이 왜 그러니까 뭐 그래서 좀 이왕이면 순서가 네, 바뀐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조금 긴 러닝 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감독판을 보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드디어 시네마 천국을 봤다. 저도 노희 씨처럼 이 영화를 처음 네. 봤거든요. 근데 저도 끝장면만 알고 있는 안 돼요. 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끝장면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막 상식처럼 주입된 네.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과정까지 가는 거를 이제 처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는 약간 좀 오기가 생기고 약간 그랬는데 이 영화는 그거를 넘어섰다. 신드러스의 이겼다. 발전. 네. 상당히 잘 만든 영화다. 그리고 맞아요. 특히나 그 알프레도와의 알프레도. 우정 그리고 네. 뭐 엘레나와의 사랑까지 잘 그려냈는데 이게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약간 90년대 한국 드라마 보듯이 약간 결말도 예상이 가고 약간 좀 뻔한 촌스러운 연출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고 또 저희가 또 음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음악이 정말 한몫했다. 이게 음악이 다 한몫했죠. 했다. 사실 연출적인 거나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음악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게 오히려 이 스토리보다 음악의 비중이 그러니까 이 영화를 끌고 가는 힘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만약에 이 영화의 음악 감독을 엘리오 모리코네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했어도 영화가 이렇게 성공했을까? 라는 의문이 남는 영화였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봤냐면은 왜는 밤중에 봤거든요. 평일 것도 밤에 영화를 시작하지 않는 11시나 12시 주말이 아니고선 영화를 시작하지 않는 11시나 12시에 뭔가 EBS에서 할 것 같은 주말의 명화 네.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다운받아서 봤어요. 네. 무슨 바람이 들었나 내가 이건 오늘 꼭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평일 밤에는 보는 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본인의 추억팔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강했죠. 감독이. 그래서 그때 뭔가 무슨 역사 교과서를 썼다 싶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박물관처럼 이탈리아 1940년대 영화관 풍속도. 그러니까 거기서 뭐 외춘인 것 같죠, 왠지 그런 장면도 네, 나오죠. 네. 뭐 화장실로 이렇게 뭐 여자가 이렇게 뭐 데리고 가는 남자가 나오면 뭐 다음 남자 들어가고 그런 장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화관에서 자위하는 장면. 뭐 뒤에 뭐 위쪽에 2층열 거기 앉은 사람이 태연하게 침을 뱉는 장면. 뭐 그러니까 거기서 온갖 것들을 다 하는. 게다가 뭔가 누군가는 영화를 몇 번 본 사람은 스포를 하는데 전 그래서 누군가 화낼 줄 알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다 같이 그것도 좋아해요. 아니에요. 다 같이 좋아해요. 아 정말 이탈리아 그때 이랬구나. 그리고 영화랑 정 상관없이 갑자기 그 광장에서 뭐 애들 이렇게 우리나라 뭐 소독차 쫓아다니는 그런 느낌처럼 애들 이렇게 뭐 소독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발소에서 갑자기 웬 노인들 춤추는 장면 나오고 그냥 본인이 추억 머릿속에 있는 그 모습을 그냥 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194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선물 같은 영화겠죠. 그리고 그런 감정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막 영화관이 정말 이랬을 때 그냥 우리 이런 의자가 이렇게 설치돼 있고 뭐 옛날에 뭐 무속 영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틀어놓고 여기서 변사 나오고. 성우들이 네.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거 막 교황 강의에서 듣곤 했었는데 뭐 그런 걸 아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보면은 정말 더 대단한 영화겠다 싶었는데 아무튼 너무 그런 무슨 민속 이런 기록을 남긴 뭐 장면들이 실록 같은 너무 그런 장면들이 많으니까 나 지금 별로 이탈리아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라는 이런 나쁜 마음이 중간중간 나쁜 마음이에요. 중간중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시간이 1시가 넘어가니까 2시가 가까워 와요. 언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바가 얼마나 남았나 한번 살펴보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당혹스러움과 그렇게 당혹스럽지 않지만 언제 끝나나 이 막 스스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걸 죄책감이 들게끔 너무나 완벽한 마무리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감독판을 나중에 봤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극작판을 이제 두 번째로 보면서 이 장면이 왜 삭제됐을까 하는 게 더 나았으려나 그리고 이제 계속 뭔가 감독판이 좀 더 구린데 뭐 극작판이 좀 더 나은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도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관 검색어. 네, 이 영화와 관련된 그 어떤 것이라도 소개하는 연관 검색어 코너입니다. 먼저 노니 씨. 네, 저는 재즈 힙합 곡인데요. 이와미즈의 링키라는 곡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고르게 된 이유는 제가 작년에
떠난 이탈리아 여행에서 만난 분의 카카오 프로필에 있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처음 듣게 되었는데 이게 뉴 에이지 음악이에요. 노래인데 가사가 없고 그냥 뭐 피아노 반주 이렇게 배경 음악처럼 이렇게 들리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들으면 그분이 떠올라요. 뭐 좋아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랑 만났던 네. 그 이탈리아 장면. 그래가지고 그 눈을 감고 들으면은 그때 만났던 이탈리아 장면. 여기선 시칠리아지만 저는 아시시 도시 아시시. 이름이거든요. 네, 거기가 떠오릅니다. 아시시가 뭐 어디에 붙어 있는 건가요? 아시시가 피렌체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가 있는데 교황 바오로 2세 교황 돌아가신 분 그분이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성당이 완전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다 꾸며놨거든요. 그리고 여기 마을 자체가 천주교 마을 그런 도시라 한 번쯤 가보는 걸 꼭 추천합니다. 아시시 처음 듣네요. 네. 네. 그다음 제가 떠오른 거는 임줄이라는 가수의 그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거거든요. 제가 이게 왜 떠올랐냐면은 자꾸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음악을 듣잖아요. 네. 네. 근데 자꾸 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의 겹치는 구간이 있나요? 네. 그걸 제가 좀 넣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한번 편집 잘 네. 해보시죠. 어떤 그게 있는데 그 배경 음악을 듣다 보면은 묘하게 자꾸 그 음악이 생각이 나는. 네. 유튜브에 혹시 비교한 영상이 있나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보다. 네, 그리고 챈들러의 연관 검색어는 문학소년단 시즌 1의 2화 4월의 7월의 소리입니다. 이게 뭐 무슨 재방송하는 것처럼 뭐 자사 광고 때린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여기에 한솜 씨가 게스트로 나오신 편이거든요. 이게 네, 그때 그쵸. 한솜 씨가 처음으로 이제 첫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그때 게스트 시간에 읽으신 글이 있어요. 그 글의 글감이 그거예요. 김현수 작가의 에세이와 시네마 천국 알프레도의 대사 고향에는 오지 마라. 네. 이거를 이제 글감으로 이렇게 글을 쓰신 거거든요. 심지어 이때 제가 참여를 안 했어요. 네. 2화에는 제가 호주로 여행을 가 있느라고 참여를 안 하니까 정말 청취자의 마음으로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글이. 그리고 정말 좋았죠. 그때. 정말 글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걸 일단 꼭 들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느 날 밤에 웬 이렇게 갑자기 시네마 천국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2017년 이 방송이 올라오기 전까지 시네마 천국에 대한 어떤 연결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게 되게 명작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누군가가 그걸 소재로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아 내가 진짜 한번 봐야겠다 라는 마음의 싹이 그때 트기 시작을 했고 그게 지금의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감탄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가지고 거의 우기다시피 해서 오늘의 콘텐츠로 선정이 된 거니까 일단 네. 이건 연관 검색어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렇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이미 마지막 장면에서 막 눈물이 줄줄 나는데 줄줄 나고 이렇게 누웠어요. 새벽 3시가 가까우니까 일단 누웠어야 됐어. 근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게스트 시간에 읽은 글이 생각이 나서 들었어요. 불 다 끄고 자려고 울면서 누워가지고 이걸 들으니까 더 오열이 나더라고요. 한솜 씨가 지분이 꽤 있네요. 정말로. 오늘 작품에. 네. 그리고 그 글을 떠나서라도 어쨌든 이 영화의 주제는 초반에 영화를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던 어떤 소년이 있었고 그게 이렇게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뭔가 초심을 잃은 듯한 느낌이 왠지 보이잖아요. 네. 되게 권태로워 보이는 영화 감독이고 막 고향을 갔는데도 그렇게 뭐 감동이 그러니까 마음에 동화가 없어요. 저라면 왠지 얘를 울리게 했을 것만 같은 장면인데 주인공은 울지 않고 감독도 얘를 울게 하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너무 뭔가 감정이 어디가 좀 다쳤나? 실제로 다쳤죠. 뭐 그 네. 첫사랑 때문에 첫사랑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그 알프레도 아저씨가 준비한 선물을 보고 울진 않지만 이렇게 막 눈물이 그렁그렁 네. 맺힌 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초심을 되찾는 내가 얼마나 이거를 일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는지를 깨닫는 그게 이제 영화의 하나의 그 메시지라고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저 왠지 그렇거든요. 옛날 방송 저희 시즌 1, 시즌 2 때 특히 시즌 1 때 들어보면은 너무 한가했던 때 네. 이것밖에 할 게 엄청 없던데 풋풋하죠. 네.
정말 이걸 하고 싶어서 지금도 하고 싶어서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몇 회 전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듯이 이게 너무 좀 벅차다. 뭔가 해야 돼서 읽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는 정말 막 시작을 했으니까 열정으로 가득 찬. 지금 완전 초심이 번복돼 있는 거거든요. 초심이 번복돼 있는 만큼 어설프기도 그지 없지만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이걸 연관 검색어로 뽑았습니다. 네. 그 시즌 1의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시즌 1의 1부터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안 되는데. 웬만하면 추천드리진 않는데 뭐 한 번씩 들어보는 것도 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학소년단 선서 시옷 발음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입을 귀에 걸고 하겠습니다. 제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화 시네마 천국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줄거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합니다. 아름다운 바다가 갑자기 펼쳐져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점점 이렇게 화면을 넓혀 가더니 네. 시칠리아 어느 섬에 노 어머니와 딸이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아들을 바꿔달라. 없냐? 뭐 메시지를 남깁니다. 누가 죽었다. 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시점으로 바뀌어가지고 아들이 뭐 늦게 퇴근을 해요. 집에 도착하니까 아내는 아니지만 애인 같은 느낌의 사람이 뭐 오늘 당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 누가 죽었다던데? 아는 사람이야? 이러고 다시 자요. 새벽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은 우리 살바토레 감독님은 아무도 아니야. 이러고 이렇게 누운데 표정이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진짜 촌스러운 연출이긴 한데 막 번개가 꽝꽝꽝 쳐요. 그러고 과거로 갑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서 죽었다고 연락 온 이 사람 알프레도 아저씨인데 알프레도 아저씨가 이 주인공한테 어마어마한 존재였구나. 그리고 번개가 치고 옛날로 가니까 그 장면을 회상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1940년대 살바토레 감독이 토토에 있던 시절 10대도 아니죠.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아니 뭐 정도 나오죠. 수업 듣는 장면 보니까 5 곱하기 5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구구단 외고 있으니까 와 9살 8살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때로 돌아가서 회상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 있던 일, 그 마을의 풍속 같은 거, 아이들과 지내던 장면, 가장 메인이 되는 건 그 마을에 영화관이 하나 있어요. 영화관이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상업적인 영화를 하는 게 아니라 성당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사전 검열을 다 해요. 네. 딱 보고 좀 야해. 야한 것도 아니라 그냥 키스. 키스를 해요. 아니면 키스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막 종을 때리르르르 물려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 영상 기사님 알프레도 아저씨가 영상 기사님으로 일을 하는데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 영상 기사님이 10살 때서부터 이 일을 했다고 하는데 항상 혼자 있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에 단짝 친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살바토레 감독의 어린 시절인 토토입니다. 이 둘의 그냥 우정 이야기예요. 그렇죠. 어깨 너머로 영화 하는 것도 배우고 근데 그러다가 이 알프레도 아저씨가 화재로 인해서 그때 영화관이 필름 되게 불이 잘 붙잖아요. 화재로 인해서 눈이 멀고 그렇게 토토가 너무 항상 붙어 있으니까 다 배운 어깨 너머로 다 배운 거예요. 그렇게 토토가 자연스럽게 영상 기사 일을 시작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저주받은 회전목마인가? 천국의 계단에서 이제 신현준 갑자기 이완이죠. 네, 이완이 신현준으로 변하는 것처럼 네. 그 귀엽던 토토가 갑자기 20살에 네, 오이 좀 뭐야? 느끼한 그리고 목소리는 되게 뭐 모기 소리 같은. 네. 어쨌든 이 성장기예요. 그때까지도 알프레도 아저씨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첫사랑 이야기하고 군대 갔다 왔는데 첫사랑이 없고 아저씨는 고향을 떠나라. 너무나 섬마을에 그냥 해안가 마을이니까 이제 꿈도 희망도 없는 곳이에요. 넌 여기서 꿈을 이룰 수 없다. 여기는 노인들밖에 없다. 도시로 가라. 로마로 가라. 가서 너의 꿈을 펼쳐라. 너 돌아오기만 해봐. 난 너 다시는 안 본다. 떠나고 그 뒤로 정말 뭐 한 30년간 고향에 돌아오지 않은 그러다가 이렇게 막 회상하다가 결국엔 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나 봐요. 40, 50대의 살바토레 감독이 결국에는 그 영화상의 지안 칼도라는 마을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내려오고 알프레도 아저씨의 장례식에 다 참여를 하고 3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니까 어렸을 때 집 보고 옛날에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영화관 지금은 막 거미줄 쳐져 있고 그렇죠. 폐허가 된 이렇게 보면서 추억하고 마지막에 알프레도 아저씨의 아내가 이거를 마지막 너의 선물로 남기고 갔다라고 하고 이렇게
필름을 하나 그죠. 줘요. 선물 마지막 선물.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필름을 이제 영화계의 거목이니까 이거 하나 틀어주세요 하면 네, 뭐 이번 영화 잘 봤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틀어줘요. 그렇게 그 유명한 엔딩 장면이 나오는데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키스 장면? 키스 장면이에요. 네. 그때 그 신부님이 딸랑딸랑 네. 했을 때 잘라낸 장면들을 다 이어붙여가지고. 네, 근데 그게 또 떡밥이었던 게 떡밥이죠. 어린 시절에 알프레드 아저씨가 그 토토한테 선물로 주겠다 나중에 네. 여기다 두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건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킨 거죠. 지키신 거죠. 근데 이것도 어렸을 적에 정말 아이가 너무 순수하게 빌고 아저씨가 막 감동받아서 근데 이건 내가 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줘. 너 나이가 너 지금 9살이잖아.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 이렇게 진지하게 한 약속이 아니라 아이는 계속 보채요. 나랑 놀아줘.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귀찮으니까. 네. 귀찮으니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이것들을 다 뭐예요? 그러니까 애도 이게 키스 장면 자르는 걸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다 키스 장면이죠. 막 이러면 너무 귀찮으니까 야 이거 내가 너 선물로 줄게. 꺼져. 이러니까 가요. 가다가 막 다시 아니 왜안 근데 줘요? 왜 나 안 주고 날 내보내? 내가 가져야지 내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너무 귀엽잖아요. 네. 이러니까 갑자기 비명을 꽥 지르면서 그냥 나가라고. 보관은 내가 한다고. 보고는 내가 한다고. 이렇게 정말 지나가듯이 네. 그것도 핑계처럼 일단 가라고. 그냥 던진 말이었죠. 네. 그냥 던진 말을 언제나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냥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을 상대방이 기억해 줄 때 감동 포인트. 감동 포인트잖아요. 그 키스 장면들을 너무 조잡하게 마지막 화면 너무 구려요. 네. 막 스크래치 다 나 있고 뭐 초점 다 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유명한 어쨌든 그 키스 장면이 막 40개가 연속으로 붙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감독이 막 울락말락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게 이제 교차 편집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세봤어요. 키스 장면이 45번 나옵니다. 45번 나오는데 거기는 이게 키스 장면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여자가 옷을 벗는 장면이라든지 뭐 남자가 여자 옷을 벗긴다는 장면인지 아니면 되게 야한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혼자 포즈를 취한다든지 이런 장면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당연히 이거 검열을 네. 했겠죠. 네.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45개 종류가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데 네이버 찾아보니까 40편의 영화에 등장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중에는 연인 프라이데이, 강박관념, 황금광시대, 멋진 인생, 무기여 잘 있거라처럼 유명한 영화의 키스씬도 있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장면도 여럿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 걸 보면 정말 유명한 영화 40편에 실제 키스 장면들. 네, 감독이 찍은 촬영을 거 했거나 아니면 그냥 찍었겠죠. 본인이 갖고 네. 있던 그런 장면들 5개를 넣어서 45개의 컷이 된 게 아닌가. 아무튼 그거를 보면서 짧은 뭐 편집한 거니까 네. 짧잖아요. 마지막에 피네 피네. 하면서 영화도 피네가 됩니다. 그죠. 갑자기 이렇게 화면이 불타면서 엔딩 크레딧이 시작되는. 너무 촌스러웠어요. 그래도 그래픽이 또 조악한 아무튼. 맛이 있었죠. 그런 네. 영화입니다. 그 가장 유명한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그 장면 말고 우리가 시네마 천국에서 가장 사랑한 장면 하나씩 꼽아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토토가 영화 찍는 그 영화 상영하는 법을 배우려고 알프레도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네. 그 장면이 되게 기억이 남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막 알프레도는 귀찮아해요. 알프레도. 그게 너무 귀여워요. 토토. 그러니까. 네. 나 지금 나이 많이 먹었겠죠. 그러니까 토토 비주얼을 보기 위해서라도 봐야 돼요. 네. 너무 귀엽거든요, 맞아, 정말. 진짜. 근데 그게 되게 무언가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의도 없이 되게 순수한 그런 열정을 뭔가 느꼈어요. 그 꼬만한 애기가 진짜 알프레도, 사랑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거 보니까 막 시네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영화광이라고. 그 영화랑 관련된 거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시네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토토는 시네필이었던 걸로. 그 반대편에 노니 씨가 있고 그렇네요. 1년에 영화 5편.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그 시네마 천국을 보면서 제가 한 번 빵 터졌던 장면이 있는데 그래요? 그게 이제 알프레드 아저씨가 이제 배움이 짧다 보니까 이제 검정고시 시험을 보러 오는데 못 쓰고 있다가 네. 토토랑 이제 협상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처음에 이제 알프레드 아저씨가 토토한테 알려달라고 하는데 토토가 감자를 먹이잖아요. 그때 그걸 보고 나서 처음으로 그 육성으로 터졌거든요. 어쨌든 그 컨닝 페이퍼로 네. 인해서 토토가 영사실에서 일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거니까 가장 중요한 장면이 또 그쵸.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은 한 영화 중반쯤에 그러니까 알프레도 아저씨가 시력을 화재 때문에 눈을 잃게 되는 그 직전 장면, 그 계기가 되는 장면입니다. 뭐냐면 영화관에서 이렇게 영화를 틀다가 시간이 됐나? 관객이 꽉 차서 관객이 꽉 차서 네.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온다. 당신 가라. 뭐 다음 기회에 보세요. 쫓아내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영화관 의자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의자를 갖고 다녀요. 그냥 복대도 이렇게 두고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막 의자 들고 뭐야 보여줘 이러다가 이렇게 쫓겨나는데 밖에서 막 다 시무룩하게 가니까 그 모습을 이제 2층에 있는 영사실 창문이 있거든요. 밖으로 나 있는 광장을 향해서 나 있는 그걸 보면서 이제 뭐 토토랑 아저씨가 거기는 뭔가 되게 내부자들처럼 뭐 불쌍한 사람들 이러다가 아저씨가 그러면 어디 한번 그래도 뭐 한번 은혜를 베풀어 볼까 하면서 아브라케다브라 다 이루어져라 이 우리나라 수리수리 마수리처럼 막 아브라카다브라 이러면서 이 어쨌든 쏘는 거잖아요. 영사기에서 요거를 이렇게 뭐 거울처럼 이렇게 네. 비틀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 요새 집에서 이렇게 방 벽에다가 프로젝터 쏘듯이 네. 프로젝터가 이렇게 방 벽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때 또 감동적인 음악이 흐르고 네, 너무 좋죠. 이거 마치 무슨 옛날 그 진짜 주말의 명화 시작할 때 그 오프닝 화면처럼 이렇게 그 영사기가 비치는 화면들이 쭉 이동을 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음악이 흐르고 이 이동을 점점 하면서 결국엔 광장까지 가가지고 광장 저 건너에 벽에 집 벽에 이렇게 쏴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전 제일 좋아하는데 뭔가 정말 영화는 매직이구나. 제가 그렇게 저는 영화광이 아니에요. 저도 정말 1년에 영화관 가는 횟수를 세야를 보면 10번 정도? 영화관을 잘 안 가는데 그리고 어디 가서 영화 좋아한다는 말을 하기에는 영화를 정말 잘 안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쨌든 어린 시절에 갖고 있던 영화가 좋다. 나 영화 하면 어쨌든 주말이 막 생각나고 다 좋잖아요. 1940년대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 열광하던 근데 그 왜 열광했나? 무비 이즈 매직이니까 정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법 같은 화면이 이동하는 것도 너무 마법스럽고 그렇게 딱 도착하니까 모두가 환호해서 거기서 가서 보고 이게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너무 좋아하죠 사람들이 네.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래서 그 이 화면이 이렇게 싹 이동하면서 그 감동적인 음악 흘러나올 때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는 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감독판과 극장판 두 가지 버전을 보았잖아요. 네. 혹시 두 분은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셨나요? 네, 저는 감독판을 먼저 봤는데 극장판보다 굳이 비교해 보자면은 감독판이 좀 더 좋았다. 네, 어떤 점에서 그렇죠? 감독판을 보고 나서 극장판 보니까 일단 러닝타임이 짧았어요. 그래서 네. 네. 왜 짧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기 시작했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이를 보고 닦지 않은 채로 끝났던 게 이제 극장판이었는데 감독판에는 그게 다 해설이 돼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더 이해가 잘 됐기 때문에 감독판이 더 좋았습니다. 일단 감독판과 극장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장면이 있냐 마냐인데 이 그 장면은 그러니까 노년의 엘레나 네. 노년까지는 아니죠. 중년의 중년의 엘레나를 엘레나. 만나느냐 마냐. 어쨌든 고향으로 갔잖아요. 네. 당연히 엘레나를 생각하겠죠. 네. 그랬는데 마침 우연히 길거리에서 엘레나랑 정말 똑같이 생긴 그게 진짜 학생을 만나요. 그리고 정말 이쁜 학생을 만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걸려고 하니까 아닌 걸 깨닫고 아니 죄송해요 사람 잘못 봤나 봐요 하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네 엄마 누구야? 혹시 이래서 지금 하면 스토커 사실 네. 스토커지 미- 범죄긴 미행을 한데 하죠. 네. 사실 범죄긴 한데 미행을 해보니까 집에 도착하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엄마가 엘레나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친구와 결혼을 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려고 연락을 하다가 몇 번 거절하다가 결국 둘이서 만나고 이거 뭐 이왕 스포한 김에 뭐 둘이서 그러니까 그때 그게 다 오해였어. 네. 맞아. 그때 다 네. 얘기를 다 하죠. 우리 토토는 얘가 날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버린 게 아니었고 엘레나도 뭔가를 전달했다고 맡겼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걸 중간에 알프레드 아저씨가 커트를 한 거죠. 모른 사랑의 척하고 해방꾼이죠. 그냥 너 성공하러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오해를 다 풉니다. 그러고 차 안에서 격정적인 키스를 그렇죠. 하고 요 해후의 과정이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극장판에는 첫사랑은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네. 20대 때 헤어졌을 때가 끝이에요. 물론 와서 되게 아련하게 옛날에 그 첫사랑을 찍었던 필름을 보면서 첫사랑 여기까지만 나오고 첫사랑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해우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알프레도가 중간에서 커트했다는 거 이게 생략돼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저 역시 극장판을 나중에 봤는데 그 장면이 생략되니까 뭔가 극장판이 자연스럽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이 극장판만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감독판이 더 좋았는데 그럼 챈들러 씨는 아까
극장판이 더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점에서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지금은 감독판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감독판을 보면서 아 뭐야 극장판이 더 낫네. 그래 그거 잘 잘라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일단 마이너하게 불필요한 장면 무슨 뭐 총각 딱지 때는 아, 네. 그걸 굳이 왜 넣은 거예요? 영화관에서 이 훌륭한 영화에 네. 길이길이 남을 온 가족이 봐도 좋을 만한 영화에 그런 건 굳이 넣지 않는 게 좋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어쨌든 우리 계속 얘기하던 거 그 첫사랑 왜냐하면은 저는 그 첫사랑은 알프레도의 정말 실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갑자기 알프레도에 대한 감동이 이 너무나도 눈물 나는 마지막 선물을 남긴 알프레도 아저씨가 갑자기 어느 정도 좀 미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뭔데? 거의 해방꾼이죠. 그러니까요. 사랑의 해방꾼. 그게 어쨌든 이 살바토레가 성공은 한 감독은 됐지만 정말 유명한 감독이 됐지만 만약에 돌아와서 정말 그 아이와 잘 사랑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알프레도 아저씨는 얘가 그러면 고향에서 그냥 눌러 앉아서 현실에 안주할까봐 그런 거지만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은 분명 있는 거니까 갑자기 저 위 하늘 위에 이렇게 둥둥 떠있던 위인인 알프레도가 뭔가 추락하는 느낌이 들어서 별로였거든요. 그리고 이 둘이 그러니까 첫사랑 그냥 첫사랑을 남겨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만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여서 굳이 그 장면을 넣어서까지 알프레도를 이렇게 추락시켜야 됐나 라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되게 감독판이 별로인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살바토레가 와서 되게 그냥 고향에 대해서 뭔가 되게 낯설어하고 네. 고향이 그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막 감정의 변화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릴 때 그렇게 나를 지금 이렇게 키워주는 알프레도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받는데 저는 왜 안 우는지 오열을 왜 안 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또 그게 또 그런 부분이 또 있긴 그러니까 해요. 저는 저라면은 제가 만약에 감독이고 극장판을 만들었으면 여기서 얘를 분명 오열시킬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게 오히려 감정의 과잉이라서 촌스러운 연출이다라고 지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궁금하잖아요. 관객들을 다 울렸는데 얘는 그냥 눈물만 초롱초롱하니까 물론 그래서 운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뭘까 이랬는데 그게 어쩌면 알프레도의 그 추락으로 인해서 설명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미워하는 장면이 나오죠. 옛날에 그쵸, 뭐 네. 보관증 같은 거 찾으면서 화를 내는 걸 보면은 정말 지금 얼마나 알프레도를 갑자기 너무 미워할까가 다 그려지는데 갑자기 알프레도가 그 모든 건 다 나를 사랑해서였다라는 증거인 마지막 그 키스 장면 편집본을 보니까 갑자기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눈물이 상쇄되는, 초롱초롱 네. 맺히는 요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그냥 감독판이 좀 더 별로였다. 좀 더 괜찮았다. 괜찮았다. 그렇게 별로만은 아니구나. 알프레도 아저씨가 약간 추락해도 되겠구나. 근데 왜 그거를 같은 생각이겠죠. 그냥 그런 개봉을 했을 때 그런 장면을 빼고 개봉한 거는 분명히 그런 어떤 상업적인 시선이나 챈들러 씨 같은 그런 의견이 컸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게 아닌가 싶네요. 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럼 이런 감독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감독판이 먼저 나오고 여기서 또 편집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극장판 이런 게 나온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제 감독이 감독판을 만들게 됐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하네요. 일단 영화를 찍을 때 찍을 수 있는 거 다 찍는다고 들었어요. 다 찍으면서 네. 편집하면서 네, 편집하면서 이제 그래 이 정도면은 딱 잘 팔리겠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이제 극장판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고 뭐 그런 게 아닌 거는 DVD로 해서 뭐 블루레이로 해서 감독판으로 보고 이런 수순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름이 디렉터스 컷인 것도 너무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감독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고 넣은 거, 이거는 네. 난 이렇게 할래. 몰라. 팔리든 말든.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고 극장판은 최대한 정말 계산적이고 네. 마케팅 다 고려해서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잘 팔립니다. 길이도 딱 네. 적당하게 2시간. 잘라서 네. 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이겁니다. 아까 로맨스 정의 영화보다 위대한 OST다. 네, 정확히 이 워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였죠?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영화보다 위대한 OST. 이 영화를 명작의 반열에 올린 거는 스토리보다는 음악이다. 네. 네, 그러니까 서로 덕이 있죠. 네. 덕이 있는데 우리 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딱 잘라고 봤을 그렇죠. 때 이분법적인 사고. 이분법적인 사고. 네. 얘가 낫냐. 자, 해봅시다. OST가 위대한가? 영화가 위대한가? 이 질문은 결국 이런 거죠. 시네마 천국이
다 똑같은데 OST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뭐 그냥 뻔한 그런 감동적인 피아노 이렇게 좀 친 그런 평범한 OST를 갖고 있는 시네마 천국. 그리고 이 시네마 천국 OST인 러브 팀 혹은 아까 말씀하신 차일드후드 앤 맨후드 이런 것들이 그냥 음반으로 나온 거죠. 그냥 뉴에이지 음반. 네. 요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떨까요? 저는 영화가 그냥 다른 OST로 나왔다면은 저는 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엔니오 모리코네가 혼자 그냥 혼자의 작업물을 음반으로 냈다면 다른 영상이 되게 많이 쓰였을 것 같은 아 너도 나도 갖다 쓰는 네, 그런 공공재가 되지 않았을까. 이게 시네마 천국에 지금 국한돼서 지금 쓰이고 있는데 이 테마들이 아마 다른 작품에도 많이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음악으로 따로 나왔어도 성공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성공? 지금의 그 OST 진짜 개쩔지의 지위? 공공재급. 공공재급. 왜냐하면은 저 아까 말했다시피 이 영화를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했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OST는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저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쓰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알게 모르게 이게 계속 쓰이잖아요. 그럼 이 음악은 약간 다시다 같은 거? 이제 어디에 조미료. 써도 네, 조미료. 네. 어디에 써도 맛있게 이제 향을 더해주는 그런 첨가물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지금처럼 이제 약간 공공재급 음악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화에 다른 OST가 쓰였어도 성공하셨을 것 같나요? 이만큼은 안 하지 않았을까? 이만큼은 안 하지 않았나? 챈드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엔니오 모리코네가 작곡한 러브 팀이 만약에 지금 100의 성취를 거뒀다고 합시다. 네. 월드와이드 지구를 통틀어서 얘가 요 정도 100이라는 정도의 지위와 명예와 명성,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시네마 천국이 없고 그냥 음반으로 나왔을 때는 한 8, 90 정도를 성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는 시네마 천국은 지금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시네마 천국도 100일까요? 아니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시네마 천국은 100보다는 아래다. 결국엔 지금 자체로 이 영화가 OST가 어우러졌지만 영화보다는 그래도 OST가 더 위대하다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딱 100이라고 봐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영화도 어쨌든 100에 100으로 성취한 게 있다면 애니오 모리코네가 작곡한 이 노래가 없었다면 저는 영화는 한 70 정도? 네. 그럼 결국은 뭐 노래가 좀 더 한 건가요? 서로 상부상조했다. 그러니까 저도 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저는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모르고 저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게 그거구나. 했을 때는 그냥 저한테는 그냥 명작의 OST 정도? 그 엔리코 모리코네 정말 음악 잘 만든다. 딱 요 정도인데 이 마지막 장면,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마지막 장면을 그 음향, 그 노래와 함께 보고 나니까 이 노래는 정말 더 특별해진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뻔한 이야기를 했네요. 네. 시네마 천국에 대한 우리 개인적인 얘기를 좀 덜 했는데 네. 이 TMI 잔치는 수요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